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초편에 대해서 우리가 사주 작성하는 법. 사실 이 사주 작성하는 법은 요즘 거의 강의를 잘 안 하죠. 왜 그러세요? 컴퓨터에 보면은 이 프로그램들이 워낙에 많이 떠 있어가지고 사주를 말하자면 사주팔자를 이렇게 뽑아낼 때 원래 이 학문의 명리학, 사주 명리학이 사주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어렵다는 게 아니라 그 기초 지식을 가지고 사주 팔자를 작성을 하고, 그죠? 그 작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는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꼭 지켜야 할 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뭐가요? 연에 의해서 월주가 정해지고 일주에 의해서 시가 정해지는 거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보통 나오는 게 뭐 갑기진년, 병인두 이런 말들이 쭉 나와요.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시주에 의해서 갑일에 태어난 사람과 기일에 태어난 사람은 어떤 시간에 별표를 따라간다 이렇게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 유튜브 동영상 강의를 듣다 보다가 보니까 이 사주를 엉터리로 뽑아놓고 강의한 데가 들어있어요. 제가 뭐 그분들을 뭐 폄하하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그래서 그분들 어떤 강의에 누구는 밝히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한 예가 바로 이거거든요. 이거. 자, 경신년에 태어난 사람이, 그쵸? 경신년에 태어난 사람이 남녀간에 이 말이세요. 남녀간에 관계없이 이 말이세요. 이게 신유월이 올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음양에 관계없이 나가는 거거든요. 한번 볼까요? 을경진년 무인두 했어요. 그럼 이게 6월이잖아요. 무인에서부터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적어보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을경진년 무인두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을경진년은 을경합을 하면 금이 되잖아요. 금을 돕는 무토. 그래서 제가 자꾸 갑기합토 하면 뭐가 나온다? 무토가 나온다고 하는 이유를 천간에 무토를 상징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근거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을경진년 무인두라고 그랬어요. 을경진년은 을경합하면 금이잖아요. 금을 돕는 건 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인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1월에 태어나면 여기 1월에 태어난 사람은 무인월이 되는 거예요. 네. 그것도 기점이 있지, 그죠? 네. 소위 말하는 접입하는 그 시간과 일자가 있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거기서 나온 것들이거든요. 자, 그럼 이 사람은 여기가 뭐가 6월에 만약에 났다 그러면 이 사람은 무슨 여기 월이 와야 되느냐 한번 볼게요. 무인두니까 무인이거든요. 그럼 여기 가면 돼요. 인, 묘, 진, 사, 오, 미, 신, 6까지 갔잖아요. 그쵸? 이제 갔어요. 여기 6까지 갔다고, 달이.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가는 거예요. 뭐예요? 기, 경, 신, 임, 개. 어디까지 가요? 갑. 어디까지 가요? 을육이. 만약에 6월에 태어나서 물육월이 되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게 신유를 했다 이거를. 그렇죠. 근데 이걸 신유로 또 적어놨어요. 이래 놓고 사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런 명식이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이거. 아시겠죠? 네, 그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자, 여기서 나오는 요 법칙에 따라서 뭐가 가느냐. 제가 이거를 적어놨어요, 지금. 이쪽 글자 이걸 적어놨어. 이분이 41년생 7월 17일생이야. 근데 시가 10시로 넣었어. 시를 10시로 넣었다고요. 10시로 넣으면 어떻게 나와요? 24분이 기점이 돼, 이분은. 알겠습니까? 이거는
연애에 대해서 아예 월이 잘못 나와버린 거예요. 우리 이런 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어떻게 왔어요? 10시로 넣으면 그냥 10시로 넣어버리면 이분은 병신기미 기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언제까지? 이날 태어났지만 10시 24분까지는 괜찮아. 요게 입추에서 백로로 넘어가는 달이거든요. 요게. 네? 그러면 요게 10시 24분 전까지는 이 양반은 신월이 돼요. 신월. 아시겠죠? 그러니까 7월이 된단 말이죠. 물론 이게 음력입니다. 근데 그날 이날 기미날 10시 25분이 넘어가 버리면 이렇게 월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정이 월로. 이런 건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달라지세요, 사주가. 그렇죠? 그냥 그래 10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10시인데 10시에서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달라져. 지금까지 정해야 돼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세요? 접입월이라고 하는 겁니다. 10시 24분이 넘어가 버려요, 그죠? 그렇죠. 10시 25분이 가버리면 여기가 정유월로 바뀌어버려요. 나머지는 그대로 다 같이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이리 넘어가 버린다고. 왜? 10시 같은 사시라도 우리가 우리 역학에서는 시간의 하나의 차이를 2시간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2시간으로 본다고. 근데 그때는 언제 접입일에 걸리는 일자에 태어난 사람들 어느 년에 어느 월 어느 일에 접입일이 딱 걸려들면 이렇게 탁 변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건 아셔야 돼. 그럼 우리가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보통 사주 프로그램이라고 만들어 가지고 쭉 나열해 놓은 이 사람들이 제대로 하고 있냐 이 말이 제대로 하고 있냐. 선생님 아시겠죠? 네.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 젊은 친구 그러면 이게 보통 접입일이 그냥 같으면 접입일에 걸려들지 않는 일주면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접입일이 우리가 이제 얼마 있으면 입춘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입춘이 다가오는 그 시점에 2018년도에 음력 2018년도가 실제로 시작하는 그 입춘날 접입시가 있다고요. 시가 있어요. 그 시간을 잘 보고 해석을 해야 돼요. 이 말이세요. 이걸 그냥 하니까 요즘 대체적으로 이 시중에 나와 있던 뭐 꽤나 유명하다는 뭐 무슨 프로그램 뭐 많이 있어. 어떤 거는 돈도 주고 사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돈 주고 사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거는 공개석상으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프로그램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일자들을 다 감안하고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사주 자체의 감명 자체가 틀려져 버립니다. 이게. 그걸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나왔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연에 의해서 월이 정해지거든요. 이게 신유월이라고 하는 거는 경신연에 태어난 사람은 신유월이 올 수가 없어요. 이 말이세요. 없습니다. 이게. 아까 뭐로 왔어요? 만약에 6월이면 6월 달이 이달이면 그럼 오미신이니까 어떠세요? 이게 7월 8월이잖아요. 양력 9월쯤 되겠죠. 그럼 밑에 위에 오는 글자는 을이 옵니다. 을이 이 말이세요. 이런 걸 아셔야 되잖아요. 이 말이세요. 이런 달은 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보는 게 아니라 이건 원칙입니다. 원칙. 예, 안 와요. 신유월이 아니라 이게 오면은 을유월이 와 이 말이세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말이세요. 그 다음에 이분은 월에 따라서 접입월이 오는 기간을 잘못 잡으면 엉터리로 사주를 보고합니다. 여기서 정유와 병신은 같은 불이요 같은 금이라고 똑같이 볼 겁니까? 아니죠. 이 사람한테는 이 달의 불이라고 하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죠. 이 말이세요. 그 말입니다. 그렇죠? 잘 보셔야 돼요. 놓치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예, 그 말이세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오나 볼게요.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 자시를 많이 따집니다. 자시. 다른 건 다 몰라도 이 시간의 자시가
어떤 거 있습니까? 다른 시들은 다 간격이 2시간씩입니다. 1시 반에서 3시 반, 3시 반에서 5시 반, 5시 반에서 7시 반, 9시 반, 11시 반, 1시 반, 3시 반, 오후 3시 반, 오후 5시 반, 오후 이렇게 하죠. 자, 그런데 자시만큼은 자시가 갈라집니다. 그럼 우리가 그래서 일명 야자시, 밤야자를 써서 어두울 때다 이래서 밤야자시를 쓰는 것이고, 아침 조자를 써서 조자시 아니면 명자시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나라가 왜 굳이 자꾸 30분 뒤에 달고 들어가느냐? 그건 아시죠, 여러분? 동경 기준으로 했습니다. 동경 기준. 모든 해 뜨고 지고 모든 돌아가는 걸 동경을 기준으로 했어요. 제가 이 학문을 뭐라 그랬습니까? 천문학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계절학이라고 했죠. 지금 여기서 계절을 점입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무엇이에요? 천문학 위에 오는 글자가 뭐가 따라 들어오냐에 따라서 사주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중화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 세력이 어떻게 균형을 이룰 때 소위 말하는 운이 좋고 나쁘고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자, 이제 이게 자세히 보면, 자, 우리가 가사 어떤 분이 저한테 사주를 보러 왔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솔직히 이러더라고요. 선생님, 우리 아들 사주를 가지고 어디가 얘기하면 전혀 맞게 얘기하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언제 태어났어요? 정확하게 95년 양력입니다. 95년 네? 3월 7일날 태어났대요. 3월 7일날 배가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네? 얘가 언제 났느냐? 11시 반을 넘어섰어, 그죠? 11시 반 넘어서부터는 무슨 자시가 되는 거예요. 언제 자시입니까? 95년 3월 7일자 밤입니다, 이게. 12시 20분에 애를 온 거야. 12 자정이 넘어버렸어. 자정이 넘으니까 3월 8일로 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왜? 우리가 일본 동경에 비해서 여기가 해 뜨는 시간이 30분이 늦어. 그래서 자꾸 30분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정확히 아시고 이 사주 명식을 작성을 해야 돼요. 자, 볼까요? 95년 3월 7일 날 밤에 갔는데 0시 20분에 아기를 놓은 거야. 그러면 언제까지입니까? 얘는 3월 7일 일주를 써야 되고, 시간은 오늘 밤 야자시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3월 7일에 밤에 태어난 사람이세요. 조자실 안 보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얘가 30분을 넘어서서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3월 7일 날 가서 밤에 갔는데 0시 30분이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일 일자의 아침 자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가서 명식을 어디 가서 95년 3월 7일 날인데 밤 12시가 넘어서 봤다 그러니까 무조건 어떻게 본 거예요? 3월 8일 아침 조자시로 봐버리는 거예요. 언제까지가 중요합니까? 그 30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30분 이전에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오늘 3월 7일자 일주를 써야 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얘는 실제로 성향이 굉장히 연약하다. 언제? 3월 7일 날 야자시로 보면은 굉장히 얘가 약하게 태어난다. 무슨 성향이 어떤 게? 성향 자체가 왜? 정화불이거든요. 그렇죠? 이 정화가 밑에 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네. 약합니다. 근데 이 아이의 어머니가 저한테 오셨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애가 굉장히 성격이 강하고 아주 애가 그렇다는 거. 왜요? 이 무토를 봤을 거예요. 뿔도 있고. 아주 강하게 본 거예요. 묘술 합화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완전히 사주 어디 가도 봐도 안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차가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시차가 있는 거예요. 그 말. 이게 말이나 되느냐고요. 사주가 완전히 생판 딴판으로 나와버리는 거죠. 이 말이세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주를
작성을 할 때 잘 보고 작성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시간의 편차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가령 예를 들어 볼까요? 저 울릉도에서 태어난 사람하고 서해안 쪽에 저 홍도에서 태어난 사람은 시간 편차가 엄청나게 납니다. 얼마 정도 난다고요? 제일 많은 경우는 10한 3, 4분까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저 언제 태어났지? 사주 생년일수 한번 불러보실래요? 그러면은 예, 몇월 며칠 몇 시 선생님 이제 7시 반에 태어났거든요. 이렇게 딱 나와요. 7시 반은 무슨 시입니까 그게? 7시 반이 어디 기점이 되세요? 오전 7시 반이면은 묘시와 진시의 중간에 딱 섭니다. 이게. 그렇죠?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1시 반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시와 오시의 기점에 서요. 그렇죠? 이때는 뭐를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태어난 지역까지도 봐야 됩니다. 이 말이죠. 태어난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오시에 1시 반에 태어났어요. 오후 1시 반에 태어났어요. 그럼 13시 반이야. 태어난 지역이 어디요? 예, 포항입니다. 그럼 달라지죠? 그럼 오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오시가 돼요. 1시 반에 어디서 군산에서 태어났어요. 그럼 미시가 되는 건데 이게. 가령 예를 들면 이 말씀. 지역적인 편차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까지도 보셔야 돼요. 지역의 차이도. 그래서 사주 작성 기한 등등 하는 거예요. 그거를 감안한 프로그램이 있는가 하면 그런 거를 감안하지 않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렇죠? 틀려요, 그거. 아까 포항에서 태어난 건 5시가 돼요? 여기서 만약에 7시 반에 1시, 13시 반에 태어났다고 어떤 사주 보러 오신 분이 13시 30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럼 이게 1시 반이잖아요. 예. 1시 반은 시간 전환의 기점이 되는 거예요. 예. 이때는 어떻게 따져봐야 된다? 태어난 지역이 어디냐고 딱 물어봐야 돼요. 그 태어난 기점이 시분이 다 있습니다, 이게. 그럼 가장 중요한 서울은 어디냐? 32분이 기점이세요. 32분이 기점이라고, 이게. 아시겠죠? 잘 보셔야 되잖아요. 그럼 서울에 있는 이분은 32분까지 태어났으면 어떻게 돼요? 앞에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넘어가야 뒤 시간이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거 꼭 아시고 계셔야 돼. 그냥 시간 덜렁덜렁 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태어난 년에 의해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월이 정해지고 태어난 일자에 의해서 시간이 정해지는데 이 시간이 기점에 있을 땐 잘 봐야 돼. 요즘 9세대들은요 거의 사주를 잘 짐작을 해줘야 돼. 왜 그러세요? 태어난 지역도 봐야 되지만 시계가 귀했어. 정확질 않아. 우리 시대만 그랬어요. 그죠? 대체적으로 70년대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시간이 정확질 않으세요. 70년대 60년대 이때는 우리 쪽으로 지금 세대들은 젊은 세대들일수록 정확해. 왜? 병원에서 시를 정확히 보거든요. 예. 몇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얘가 어디서 태어나 딱 적어주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 우리가 연에 의해서 이게 월이 정해지고 월에 의해서 시간이 정해지는데 다만 사주 볼 때 각종 30분 홀수 시간에 30분 예를 들어서 1시 반 3시 반, 5시 반, 7시 반, 9시 반, 11시 반, 13시 반, 15시 반, 17시 반, 19시 반, 그 다음에 21시 반. 요 반의 기점에 설 때는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는가에 따져서 잘 사주를 작성을 해야 사주의 정확도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걸 우리는 정말로 잘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이분은 어땠다 그랬어요? 접입일이 딱 다가올 때는 태어난 몇 시 몇 분, 그 책력에 다 나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10시 23분까지로 하면은 병신월이 돼요. 맞아요. 입추 기간에 태어나는, 입추월에 태어나는 거고, 24분에서 25분이 넘어가 버리면 백로월에 태어나는, 백로절기를 찾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이래서 이게 월주가 바뀌어버려요. 시간에 따라서 요게 따라서
월주가 이렇게 병신월에서 정유월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이거 얼마나 큰 차이세요. 머리 기준이 바뀌는데. 이러한 사항들을 모르면 자칫 사주를 엉터리로 작성하게 되고, 그죠? 제가 요즘 뭐 그걸 하려고 그러니까 또 한 가지 얘기를 더 하면, 우리나라에 옛날에 작성된 사주 책을 제가 유명한 저자가 지었다고 하도 역학께서 이렇게 그분의 책이 잘 돼 있다. 제가 그분의 사주를 하나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 사주를 제가 쭉 훑어보고 그 책을 아예 안 봤습니다. 왜 안 보겠습니까? 사주 작성을 엉터리로 했어 이 말이세요. 있지도 않은 사주를 적어놓고 그걸 가지고 해설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사주 보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는 게 이 학문은 고도의 천문 수리 과학입니다. 이게 손님들 오셔가지고 숫자 보고 얘기하면 웃으세요. 그게 그렇게 맞느냐? 저는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이거 안 맞으면 왜 보러 오시냐고 그래요, 제가. 그거 못 알아봐요. 아까운 돈과 시간을 버리고 저를 찾아올 이유가 없죠. 그렇죠? 안 맞는데 그걸 왜 보아요? 차라리 그거 가지고 빵이나 사 먹는 게 훨씬 낫지 않나요? 그렇죠? 예. 사주 작성부터 이렇게 엉터리를 하면 안 되죠.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어떤 사주가 나오면 이 사주가 제대로 작성이 돼 있나? 근데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분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유명한 저자가 쓴 책에 사주 예를 들어놓고 설명을 하는데 제가 찾아봤더니 그 사주가 잘못 작성된 거야. 그게 무슨 사주 공부를 한다고 가르친다고 그럽니까? 그러면 안 되죠. 누구를 힐난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학술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서서 유튜브에다가 제 강의를 올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컴퓨터 작성을 해가지고 이 모바일 그러니까 우리 핸드폰에다가 그 프로그램을 다 띄워놨어요. 그것만 띄워놓은 게 아니라 뭐도 띄워놨습니까? 사주, 그죠? 기문둥가, 무슨 육임, 육효, 매화역수, 그 다음에 뭐 구성학 잘해야 돼요 그런 거요. 그 실력도 제대로 없고 잘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분들이 물론 대부분 많이들 하셔서 잘하죠. 그렇게 앞뒤를 모르고 사주를 정해놓고 그것도 그거를 쓰는 사람이 그게 옳은 프로그램인지 뭐 맞지도 않는 프로그램인지도 모르고 들고 자꾸 얘기하는 거야. 특히 이 야자시 조자시는요. 어떤 사람은 그게 어떤 옛날 고서의 학설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그죠? 고서에 없는 학설이라도 지금 그게 정확하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각천 이렇게 얘기하죠. 옛날에 사주를 잘 봤다는 분들 보다가 우리가 훨씬 더 잘 봐야 됩니다. 사주 감정이 더 정확해야 돼요. 왜 그러세요? 모든 게 시간은 다 정확하게 흘러갔고 다 짜임새가 더 잘 갔잖아요. 다만 지금 컴퓨터라고 하는 그 과학이 이렇게 우리가 발달됨으로써 우리 역학자들이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지요. 옛날에는 사주 뽑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공부를 엄청나게 했었어야 됩니다. 사주만 뽑는 게 아니라 또 뭐를 뽑아요? 대운, 세운은 뭐 누구나 같이 들어옵니다만 대운도 뽑아야 되거든요. 그 대운수 작성하는 법 이런 거 다 배워야 되잖아요. 그 까다로워요, 상당히. 그죠? 책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중에 많은 책력들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이 강의 시간에 어느 책이 좋다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 중에도 뭐 편리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옛날 구학문을 개념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뭐라 그러세요? 토정비결 얘기를 자꾸 하세요. 토정비결 잘 맞습니까? 맞는 건 물론 맞을 수 있어요. 가끔. 안 맞는 건 아니거든요. 안 맞는 건 안 맞는 거죠. 거기에 비하면 이 사주, 팔자, 오행, 음양오행 이 명리학은 그 정확도가 놀라우리만치 정확합니다. 사주 팔자가 정해지는 거는 절대로 거짓말 안 해요. 사주를 강명하는 사람들, 즉 사주를 보는 우리 역학자들이 공부를 제대로 정통으로 못하고
이해를 잘 못해서 엉터리로 해석하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맞니 안 맞니 그래요. 제대로 찾아가 들어가 보면 굉장히 정확합니다. 제가 뭐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자 어쨌든 이런 월에 관련된 거, 이렇게 나서 시가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 야자시 조자시에 관련된 거, 지역적인 차이로 사주 구성을 잘해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고 기초 공부를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죠? 여기 오는 글자가 한자 한자가 엄청난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가령 예를 들면 여기에 정화가 불이고 유금도 금이고, 여기에 병화도 불이고 여기에 신금도 금입니다. 이게 같습니까? 틀리죠. 여 입장에서 보면 이건 누구세요? 편인이죠. 여기서부터 이건 누구세요? 정인입니다. 인성을 그냥 대충 같다고 보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인과 편인의 차이는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렇죠? 편인은 살의 효과, 살이라고 그러세요. 그렇죠? 그 말이세요. 정인과 편인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 말이세요. 여기에 있는 유금과 여기에 있는 신금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게 뭐로? 육신 관계로도 그렇고 기운, 기능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 달라요. 여기에 미신이고 미유와는 틀립니다. 이게 이거를 대충 봐가지고 이런 것이다 저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역학자는 역학자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달도 이게 얼마나 많이 달라집니까? 이게 당장에 조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식신이고 상관이 되겠네요. 그렇죠. 다릅니다. 엄청나게 차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어제 다른 시간에 역용과 순용 하는 걸 했어요. 얘기를 하다가 결론을 안 해드린 것 같아서 얘기합니다. 역용은 뭐세요? 순용은 뭐냐? 순용은 순리대로 쓴다는 것이고 역용은 거꾸로 쓴다는 얘기죠. 이 말이세요. 자, 그럼 거기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대운정할 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성이 음년에 태어나면 순행하고 여성이 양년에 태어나면 역행한다. 제일 먼저 여기서 나오죠. 순과 역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죠. 남자는 반대로 남자는 양년에 태어나면 순행하고 남자가 음년에 태어나면 역행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사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용법으로 격국론을 논할 때 이 말이죠. 가령 어제 강의에서 상관격이었는데 이분은 상관격은 원래 눌리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요. 또 눌릴 때 운이 좋다고 하는데요. 왜? 상관은 기질이 나쁘거든요. 그러나 운이 좋다고 할 때 눌려서 운이 좋은 건 아니에요. 왜요? 그때 누구누구와 봐야 된다? 목과 불의 기운을, 체와 용의 기운을 보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 말이세요. 설사 상관이라도 상관이 격이 됐다. 체보다 힘이 약하다. 그러면 도와야 됩니다. 이 말이세요. 다만 성격과 파격, 청과 탁을 볼 때와 운세를 흘러가는 것을 볼 때의 생과 억, 부 이런 건 달라요. 운이 좋을 때를 보는 것과 자체에 나오는 길성과 흉성으로 판단을 해놓고 격이 성격이 되느냐 성격이 안 되느냐 파격이 되느냐 청이냐 청하냐 탁하냐 볼 때하고는 개념이 달리 봐야 된다 이 말이세요. 그거를 정확히 모르면 사주 운 거꾸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말이세요. 자, 그거는 제가 사주를 하나하나 봐가면서 그때 나올 때마다 계속 설명을 곁들이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사주 기초편에서 우리가 사주를 어떻게 정확히 작성해야 되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 것을 했습니다. 그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